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3일 새벽 무기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요청서 조작 의혹, 이 부분이 일파만파를 하고 있는데, 이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른바 성범죄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검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했다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켰죠. 일으켜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을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제 조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22일 밤 한 닷새쯤 뒤죠. 닷새쯤 뒤에 밤 0시 이제 전후로 해서 그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 나갔는데, 그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그 출국 상황,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조회를 170회 이상 했다. 이게 이제 불법 사찰 논란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출금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긴급한 상황이겠죠. 막아야 되는데, 근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피의자도 아니고 입건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겁니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 사후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될 게 없으니까 또다시 이제 가짜 내사번호를 붙여서, 동부지검 내사번호 2019 1호 이렇게 해서 가짜 내사번호를 붙여서 또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조작해낸 겁니다. 이 조작해내는 과정에 개입한 사람들, 그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선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했고, 물론 대통령이 조작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만 명운을 걸으라고 지시를 했죠. 지시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 지시를 결국 어디한테 했겠습니까? 법무부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고,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장관 정책보좌관인 이종근 검사, 지금은 현재 대검 형사부장이죠. 이 사람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 박은정 검사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는 출입국관리본부를 방문해서까지 그걸 다 점검하고 다녔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걸 대검에다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윤 씨와 문무일 검찰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현재 드러난 것이 없고, 이성윤 씨가 이제 동부지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 이제 가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윤석열들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어떤 희망을 받느냐. 불법적인 일은 난 할 수가 없다 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2019년 3월이면요, 이 정권 출범한 지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절반도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정권이 남았죠. 그러면 그동안에 인사가 몇 번 있겠습니까? 6, 7번 정도 인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그리고서도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켰다. 대한민국 검사,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사의 본분을 지켰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람들을 제2의 윤석열들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실명이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의로운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밝혀내서 미담 사례로 길이 간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반대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 지금 법무부는 입장 발표를 안 하다가 어저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본인들 긴급한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태국 비행기 탔으면 그러면 태국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인도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3년 넘게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 긴급하다고 해서 결국 불법을 저질렀다. 이걸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인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거기에 의로운 검사들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진상조사단이요. 대검찰청의 기획조정부를 통해서 출국금지를 시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대검에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대검에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과장입니다. 아마 이때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검찰의 요직이라는 검찰국장 바로 밑에가 검찰과장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이 기조부에 있는 A 연구관한테가 지시를 합니다. 자, 이 출국금지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그 출국금지 요청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A 연구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출국금지는 수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왜 기획조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입니다. 불법 부당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A 연구관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다른 연구관한테 시킵니다.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이. 그러니까 다른 연구관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합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합니까? 왜 그러냐면 그 출국금지 요청은요 수사부서의 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부서가 아니고 수사부서의 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출국금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기획조정부는 기획조정부장도 아니고 수사부서도 아니고 요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더군다나 연구관은 했다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니까 이건 불법이다 해서 거부를 한 제1, 제2의 윤석열이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에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대검 기획조정부를 통한 출국금지 시도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이름으로 출금 요청서가 전달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규원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휘부가 있었겠죠? 이 지휘부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규원 검사 이름으로 해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이제 접수를 합니다. 저 법무부에다가. 그래서 이건 이제 가짜로 만든 출국금지 요청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출입국관리본부에 전달이 돼서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항에서 막아놓은 겁니다. 막아놓고 나서 근데 이 막아놓은 과정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무혐의 결정이 난 서울중앙지검에 그 사건 번호가 붙었다. 이것 가짜로 붙였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붙여놓고 나면 또다시 절차가 긴급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그걸 긴급하니까 일단 승인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 요청서를 사후에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요청서를 받으려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절차와 관인 뭐 이런 걸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다시 또 기조부에 요청을 합니다. 아마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기조부에 있는 연구관한테 이 연구관이 이 A 연구관과 B 연구관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연구관한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한 게 진상조사단하고 그 다음에 대검 반부패부가 이제 나섭니다. 여기서. 그래서 반부패부가 기획조정부에 반부패 강력부도 대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부패 강력부가 기획조정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연구관한테 이렇게 출국금지 그 승인 신청서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거 좀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조부에 있는 그 연구관이 다시 또 거부를 합니다. 아니 그거는 수사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과 관련해서 왜 반부패부가 기조부에다가 지시를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또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윤석열이 있었다. 물론 동일 인물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기조부의 연구관이 워낙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또 막힌 거 아닙니까? 기조부에서 또 막힌 겁니다. 막히니까 이번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직접 나섭니다. 직접 이 사람 현 중앙지검장이죠. 이 사람 뭐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뭐 이성윤, 김태훈 뭐 이 라인이 그 문재인 사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검찰 내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이만저만한데 이걸 지금 사후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이 승인 요청을 좀 해주라. 이걸 추인해달라. 추인. 이미 이제 일은 저질러졌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좀 추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가 거부를 합니다. 2019년 3월. 그러니까 그때 지검장인지 차장검사인지는 현재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사후 승인 신청을 합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여기에 제4의 윤석열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그거 내사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거부를 해서 이제 결국은 또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짜가 서울 동부지검 내사 1번, 2019 내사 1번 이런 식으로 가짜 내사 번호를 붙여서 사후 승인 신청을 해서 이걸 문서를 다 마무리하죠. 이를 마무리해서 아마 그거는 문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도록, 물론 가짜지만, 그래서 이 2019 동부지검 내사 1번 이렇게 해서 지금 쳐보면 그게 무슨 경매부정 입찰 사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허구의 번호를 붙여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사후 합리화했다, 추인했다. 완전히 가짜. 처음에도 가짜였고 사후 승인도 가짜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4의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 윤석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제5의 관계자, 제5의 윤석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들어보신 분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결국 대검 기조부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대검 기조부에 아마도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이라는 사람이 확실한 이제 추미애 사단, 그때는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지도 않았을 때이지만 여하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이지만 여하튼 이 친정부 검사다 하는 게 이제 확실하게 내외에 아마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조부를 통하려고 했는데, 그럼 당시 대검 기조부장은 누구냐? 문찬석 검사입니다. 기조부장 문찬석 검사. 얼마 전까지 광주지검장 했었죠. 문찬석 검사장인데 이 문찬석 검사장한테 이제 대검 연구관들이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법무부 요청 거부하고 진해 과장, 자기네들 과장 요청 거부하고 반부패부 요청 거부하고 다 위법이다 그러면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거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기조부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문찬석 당시 기조부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문찬석 기조부장이 사후에, 그러니까 이건 일이 다 정리된 다음에 보고를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이런 과정을 꼼꼼히 기억해놔라, 기록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문찬석 당시 기조부장도 분명하게 이 사건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됐을 때 자, 우리가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노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기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거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거와 별개의 차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그러면 당신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범죄에 동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는 별개의 차원이고요.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범죄로 그걸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시 불분명한 상태에서 온갖 가짜, 이 공문서 조작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출국 금지를 했다. 이 불법이 더 큽니다. 이게 오히려 당시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검찰에서 뭐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출국을 못하게 막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그 당시 2019년 3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범죄가 더 큽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 당시 그 시점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외국으로 못 나간 게
막은 범죄적인 수법 내지는 그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응? 긴급한 상황이라 불가피하다. 그 뒤에 괄호하게 빈칸이 있는 거죠. 불가피하게 범법을 저질렀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제가 김학의 전무부 차관의 뭐 범죄 지금 뭐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수감돼 있는데 그거를 옹호하려고 하는 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찬석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기록을 꼼꼼히 해놔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역사 앞에 이런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사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알리자. 지금 뭐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검사와 기자라는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검사와 기자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비슷하다. 그러나 검사는 공무원이고 기자는 회사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사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자는 아무런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회사원입니다. 기자는. 회사원이 뭘 누구한테 무슨 강요를 합니까? 더군다나 그게 검사하고 만약에 공모를 했다면 강요 미수가 성립을 하겠죠. 공모 혐의 지금 안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지금 밝혀진 증거를 보면 오히려 공모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동재 전 기자가 물론 중간에 뭘 또 조작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더군요. 근데 그것까지 해서 강요 미수가 될까? 이래서 검사와 기자의 같은 점 다른 점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자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기자 그 사람이 대통령을 바꿨고 미국 사회를 바꿨죠. 그것처럼 검사도 검사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자, 이 제2의 윤석열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으나 결국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가 돼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수감 생활까지 지금 하게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못 바꿨으나 이제는 이 사건이 세상에 노출이 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세상을 바꾸는 씨앗을 뿌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검사들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검사가 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바로 그런 이성윤, 이종근, 김태훈 이런 정치검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번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살아있는 조직, 이 제2의 윤석열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지는 와중에서 자기의 신념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뭔가 소신을 지켜서 정의의 길에 서려는 이런 제2의 윤석열, 제2의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